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소금이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소금 과다 섭취도 문제지만 사실 소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우리 밥상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치 숨겨진 비밀처럼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드시는 이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건강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에이, 설마 소금보다 더 나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이 나쁜 녀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얼마 전 70대 박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압도 높고 혈당 수치도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평소 짜게 드시지도 않고 단 음식도 즐겨 드시지 않는다는 박할머니.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알고 보니 박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드시는 빵에 엄청난 양의 이것이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그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맛있다는 느낌 뒤에 숨어 있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첨가당입니다. 첨가당? 그게 왜 소금보다 더 나쁘냐고요? 자, 집중해 주세요. 첨가당은 우리 몸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칼로리 과잉 섭취를 넘어 만성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설탕,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첨가당의 놀라운 진실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첨가당이 왜 그렇게 나쁜 걸까요? 단순히 살찌게 하는 것 이상의 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첨가당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치며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무기력감이나 짜증을 유발하고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첨가당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김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만 피로감을 느끼고 갈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맙소사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김할아버지께서는 나는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며 억울해하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드시는 건강 음료에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들어있었던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첨가당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증가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문제점은 비만과 지방간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첨가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축적됩니다. 특히 간에 쌓이는 지방은 지방간을 유발하고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첨가당은 우리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첨가당의 위험성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첨가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첨가당 줄이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과자, 빵, 탄산음료, 주스 등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첨가당이 들어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설탕,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등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무설탕이라는 말은 설탕만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지 다른 종류의 첨가당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과 영양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세요. 탄산음료나 주스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녹차나 허브차는 항산화 효과도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집에서 직접 요리하세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첨가당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첨가당 섭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세요. 과일에는 천연당분이 들어있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사과 반쪽이나 귤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면 비타민 D도 생성되어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자, 이제 첨가당 줄이기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 나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단 음식을 갑자기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무심코 단 음식을 집어들기 전에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거나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맛이 덜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단맛에 대한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단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첨가당 줄이기에 도전한다고 알리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70대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평소 단팥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2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단팥빵을 끊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이 이 할머니께 직접 만든 통밀빵을 선물했고 이 할머니께서는 손녀딸의 정성에 감동받아 단팥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도 하신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자, 이제 첨가당 줄이기 실천 방법과 단맛에 대한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면 단맛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오래 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단 음식을 찾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단 음식을 찾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첨가당 줄이기가 너무 힘들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식단 기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 60대 최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할아버지께서는 퇴직 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었고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첨가당 섭취를 줄일 수 없었던 최할아버지께서는 병원을 찾아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최할아버지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분석하여 맞춤형 식단 계획을 세워주었고 최할아버지께서는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신 결과 체중 감량에도 성공하고 건강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금보다 무서운 존재, 바로 첨가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첨가당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첨가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나가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파트에서는 소금보다 더 무서운 존재, 첨가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첨가당이 우리 밥상에 숨어있는 달콤한 유혹이며 과다 섭취 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혈압이 높고 혈당 수치가 위험했던 박할머니의 사례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은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첨가당이 왜 그렇게 나쁜 걸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단순히 살찌게 하는 것 이상의 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첨가당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악영향을 미치며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조용한 암살자처럼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점은 혈당 수치를 롤러코스터 태우듯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을 한 듯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혈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무기력감이나 짜증을 유발하고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멈출 수 없는 달콤한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는 우리 몸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인슐린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첨가당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김할아버지께서는 평소 등산을 즐겨 하시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드시는 등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자꾸만 피로감을 느끼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병원을 찾았는데 맙소사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김할아버지께서는 나는 단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억울합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는 건강 요구르트에 엄청난 양의 액상과당이 숨어 있었던 거죠. 건강을 생각해서 드셨던 요구르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마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식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만성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첨가당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증가시키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염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죠.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비만과 지방간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첨가당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으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축적됩니다. 마치 텅 빈 창고에 물건을 계속 쌓아두는 것처럼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는 것이죠. 특히 간에 쌓이는 지방은 지방간을 유발하고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과 같은 중요한 기관인데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첨가당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마치 도미노처럼 첨가당 섭취는 우리 몸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첨가당은 우리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악당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첨가당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대박 채널을 시청해주세요. 혈당 롤러코스터, 만성염증, 비만, 지방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굳게 닫힌 문에도 열쇠가 있는 것처럼 첨가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첨가당 줄이기 방법에 대해 하나씩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지도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아줄 비법들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황금열쇠는 가공식품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 주스, 아이스크림,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운 이 달콤한 유혹들은 마치 예쁜 포장지로 감싼 폭탄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맛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엄청난 양의 첨가당이 숨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식품을 구매할 때는 습관적으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마치 돋보기로 숨은 그림을 찾듯이 설탕, 액상과당,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덱스트린 등의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함량 순서가 앞쪽에 있을수록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무설탕, 저당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늑대처럼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무설탕이라는 말은 설탕만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지 다른 종류의 첨가당, 예를 들어 액상과당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원재료명과 영양성 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계약서를 읽듯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황금 열쇠는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설탕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증이 날 때는 탄산음료 대신 시원한 물을 마시거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 옥수수차, 현미차 등 구수한 차는 갈증 해소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나 허브차는 항산화 효과도 있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마치 몸에 좋은 약처럼 꾸준히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열쇠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간편하지만 첨가당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치 남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내가 직접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첨가당 섭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황금 열쇠는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지만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보약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과일도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사과 반쪽이나 귤 2개,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황금 열쇠는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면 비타민 D도 생성되어 건강에 좋습니다. 마치 기름칠을 한 기계처럼 몸을 움직여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5가지 황금 열쇠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듯이 처음에는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면 어느새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기, 물이나 차 마시기, 집에서 요리하기, 과일 적당량 섭취하기, 식후 산책하기 마치 5개의 든든한 방패처럼 우리 몸을 첨가당으로부터 보호해줄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혹시 나는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어. 어쩌다 한 번 먹는 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론 단 음식을 갑자기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랜 습관처럼 쉽게 떨쳐내기 어렵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마치 작은 돌멩이도 굴리면 언젠가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조금씩 천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무심코 단 음식을 집어들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이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말 내가 지금 이걸 먹어야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갈림길에서 더 좋은 길을 선택하듯이 말이죠. 예를 들어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거나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맛이 덜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마치 외국 음식을 처음 먹을 때는 낯설지만 자꾸 먹다 보면 익숙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방법은 단맛에 대한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단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데미물을 가두듯이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면 삶의 활력을 되찾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첨가당 줄이기에 도전한다고 알리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를 함께 젓는 것처럼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70대 이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할머니께서는 평소 단팥빵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2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단팥빵을 끊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습니다. 마치 밀비우스의 띠처럼 끊임없이 단팥빵의 유혹에 빠지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손녀딸이 이 할머니께 직접 만든 통밀빵과 건강한 잼을 선물했고 이 할머니께서는 손녀딸의 정성에 감동받아 단팥빵 대신 통밀빵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도 하신 결과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마치 마법처럼 손녀딸의 사랑이 이 할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준 것이죠. 이처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우리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마치 희망의 끈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난 파트에서는 단맛에 대한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죠.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첨가당 줄이기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첨가당 줄이기 실천 방법과 단맛에 대한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에 이어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적인 꿀팁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정보들을 공개할게요. 첫 번째 꿀팁은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면 단맛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치 텅 빈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과식을 예방해 주는 것이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음식을 천천히 꾹꾹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오래 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마치 맷돌로 곡식을 갈듯이 음식을 잘게 부소 소화를 돕는 겁니다. 2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특히 단 음식을 찾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생체 리듬이 깨지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루 7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꿀팁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단 음식을 찾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마치 화산처럼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발하게 되고 단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꿀팁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첨가당 줄이기가 너무 힘들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식단 관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60대의 최할아버지의 성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할아버지께서는 퇴직 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었고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첨가당 섭취를 줄일 수 없었던 최할아버지께서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최할아버지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식단 계획을 세워주었고 최할아버지께서는 영양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식단 관리를 하신 결과 체중 감량에도 성공하고 건강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드디어 오늘 여정의 마지막 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보다 무서운 이것, 바로 첨가당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심도 깊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마치 탐험가처럼 첨가당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가장 먼저 첨가당이 우리 몸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혈당을 롤러코스터 태우듯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비만과 지방간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악당처럼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첨가당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죠. 다음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첨가당 줄이기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며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첨가당 섭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치 용감한 기사처럼 첨가당에 맞서 싸울 무기를 얻은 것이죠. 또한 단맛에 대한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이나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함께 첨가당 줄이기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식사 전에 물을 마시고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꿀팁들을 공유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정보들을 얻은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첨가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치 튼튼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첨가당에 맞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나가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이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첨가당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여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 황금빛 노을처럼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햇살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하세요. 건강대박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대박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덕분에 더욱 힘을 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